지금 미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역사교사 한 명이 수백 명 앞에서 원고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십 년간 써온 교과서를 정면으로 반박했죠. 그녀가 꺼낸 단 한 문장에 행사장은 숨죽은 침묵으로 얼어붙었고 교육청 관계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밝혀낸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 한 줄의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냉전 개입 실패 사례 중 하나다. 펜이 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그 순간 교실 창문으로 들어오던 8월의 햇살도 복도에서 들리던 동료 교사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 해리슨입니다. 일리노이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25년째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제가 왜 그 문장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 실패 사례라는 전쟁에 제 할아버지가 참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돼? 교과서를 집어들고 다시 확인했어요. 눈을 비비고 또 읽었죠. 하지만 글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됐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옆 교실에서 가르치던 수학 선생님이 놀라 문을 열었어요. 린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임스. 교과서를 들어보였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갔어요. 그가 이해할 리 없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실패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치어리더들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역사는 그저 시험에나 나오는 지루한 과목일 뿐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의 피가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해리슨. 할아버지의 이름을 속삭였어요. 얼굴도 본 적 없는 분이지만 아버지를 통해 그의 용기와 희생에 대해 수없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단 한 줄의 문장이 그 모든 것을 실패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냐, 이건 바로 잡아야 해. 교무실 시계는 이미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두 귀가한 빈 학교에 홀로 남았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과서 오류가 아니에요. 역사의 왜곡이고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가방을 급하게 챙겼어요. 오늘 밤엔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죠. 25년간 교단에 섰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주차장을 향해 뛰었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할아버지의 상자를 열어봐야 해. 핸들을 꽉 움켜쥐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라디오에선 팝송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앞에는 흑백 사진 속 젊은 해병대원의 모습만 아른거렸죠. 군복을 입고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있게 미소 짓던 그 청년.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현관문을 향해 달렸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무슨 일이야, 린다. 대답 대신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먼지 쌓인 오래된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었죠. 손이 떨려 열쇠를 넣기도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서랍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줄의 교과서 문장이 저를 진실을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이끈 거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나무 상자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25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넘겨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어보렴.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황동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어요. 오래된 가죽과 담배 향이 코끝을 스쳤죠. 상자 안에는 군복 조각, 군번줄, 그리고 가죽으로 쌓인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열자 정교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죠. 윌리엄 해리슨의 일기, 1951년 12월 7일, 한국 원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직접적인 목소리였어요.
70년 전 한국의 전쟁터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오늘은 영하 20도. 총알보다 추위가 더 무섭다. 소대원들 발가락이 하나둘 얼어간다. 그런데도 우린 북진 중이다. 창밖은 8월의 따뜻한 밤이었지만 몸을 떨었어요. 할아버지가 겪었을 그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12월 15일. 피난민 행렬이 끝없이 이어진다. 특히 아이들의 눈빛이 잊히지 않는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통계와 전략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갑자기 일기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젊은 할아버지가 한국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죠. 김영후 8살 부모님을 전쟁에서 잃음 1952년 1월. 숨이 막혔어요. 빠르게 일기를 넘겨 1월 기록을 찾았습니다. 1월 10일. 오늘 한 아이를 안고 강을 건넜다. 이름은 영호. 부모님을 포격으로 잃었다고 한다. 내 손에 꼭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아이는 계속 고맙습니다를 반복했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내 임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싸운 게 아니었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상자 바닥에서 노란 전보가 눈에 띄었어요. 조심스레 펼쳤죠. 전사통지서 윌리엄 J. 해리슨 상병은 1952년 3월 15일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적의 포격으로 전사하였음. 그 아래 할아버지 전후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빌은 한국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습니다. 그는 버스에 타려던 고아들을 향해 날아오는 포탄을 발견하고 자신의 몸으로 가장 어린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손이 떨려 더 읽을 수 없었어요. 메모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죠. 방 안은 이미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린다, 괜찮아. 눈물 얼룩진 얼굴로 말했죠. 존,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 그런데 교과서는 그의 희생을 실패라고 부르고 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전쟁의 진짜 의미를 학생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역사교사로서, 그리고 윌리엄 해리슨의 손녀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와 결심했어요. 오늘부터 제 수업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30명의 학생들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평소라면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이 어쩐지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리슨 선생님입니다. 올해 세계사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칠판에 한국전쟁이라고 적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눈을 끔뻑였고 대부분은 지루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에게 이건 그저 또 하나의 시험 범위일 뿐이겠죠. 오늘부터 냉전 시대를 공부할 건데요. 특별히 한국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교과서 대신 할아버지의 일기를 들어보였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이건 제 할아버지가 남긴 전쟁 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고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기에 꽂혔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죠. 역사가 그들에게 가깝게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브레드, 교실 뒤에서 항상 잠만 자던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할아버지는 왜 거기서 싸우셨어요? 그건 미국 전쟁도 아니었잖아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좋은 질문이었어요. 일기에서 1월 17일 기록을 찾아 읽었죠. 오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건 우리의 땅이 아니다. 하지만 이곳의 자유는 곧 우리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 한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확신이 든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역사책이 아닌 실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반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였죠.
선생님, 한국은 원래 중국 땅 아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교과서에 잘못된 정보가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걸까요? 아니야, 제시카. 한국은 4,000년이 넘는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실 오류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친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죠. 교과서만 읽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역사는 종이 위의 글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단다. 칠판에 지도를 그렸어요. 한반도의 모양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싸웠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인천, 서울, 원산, 장진호. 이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 싸웠어. 미국인뿐만 아니라 16개국의 청년들이 참전했단다. 교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마이클이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의 질문에서 할아버지의 희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이클, 전쟁에 승패만 있는 걸까? 할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볼게. 떨리는 손으로 일기의 마지막을 펼쳤어요. 3월 10일. 오늘 영우가 웃었다. 전쟁 중에도 아이의 웃음은 희망이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일 전에 쓴 글이야. 그에게 이 전쟁은 실패가 아니었어. 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지. 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그날 이후 제 수업은 달라졌습니다. 학생들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과서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했어요. 할아버지와 같은 수많은 참전 용사들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야 했죠. 그것이 역사교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 가야겠어. 결심은 갑작스러웠지만 확고했어요. 남편 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지금? 여름방학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싸웠던 그 땅을 직접 봐야 했어요. 교장 선생님에게 연수 계획서를 제출했고 비행기 표를 예매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묘한 기분이 밀려왔어요. 70년 전 할아버지도 이 땅을 밟았겠죠? 물론 그땐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을 테지만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상상과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밤이 되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도시를 수놓았죠. 여기가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나라구나.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서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곳에 할아버지의 흔적이 있을까요? 기념관은 웅장했습니다. 입구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깃발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미국 국기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해리슨 씨,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당신의 가이드를 맡은 김민수입니다. 민수 씨는 친절했어요. 전쟁의 배경부터 진행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남침, 인천 상륙작전, 중국의 개입. 교과서에 없던 이야기들이었죠. 이쪽은 참전용사 명비입니다. 긴 검은 벽이 나타났어요. 그 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건넸어요. 윌리엄 해리슨 US 머린 코 KIA 1952.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명단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까맣게 새겨진 할아버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손끝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죠. 할아버지.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여태껏 할아버지는 제게 오래된 사진 속 인물이었지만 이제 그분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조용히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과서는 실패라고 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작은 액자를 꺼냈죠. 이건 장진호 전투 후 촬영된 사진입니다. 혹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였어요. 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젊은 해병대원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해리슨 씨, 우리 박물관 자료실에 가보시겠어요? 당신 할아버지에 관한 기록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8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대 기록, 전투 보고서, 전우들의 증언까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모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미래가 바로 이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미국에 돌아가 모두에게 알려야겠다고요.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 날 학교 이메일함에 교육청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해리슨 선생님께 역사교사 연례 세미나에서 한국전쟁 재평가에 대한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제가? 왜 하필 저에게? 이건 우연일까요? 남편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 린다. 대단한 기회잖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주제가 누군가에겐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제 마음에 불을 지폈어요. 해보자. 연락을 취하자 교육청에서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미나 일정에 제 이름을 올려놓았더군요. 메일에는 첨부 파일도 있었어요. 제공된 강연 원고입니다. 참고해주세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한국전은 무모한 개입으로 시작된 미국의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정반대였어요. 전쟁기념관에서 만난 노인들의 감사 인사, 할아버지 이름 앞에서 절하던 학생들. 그것이 실수의 결과일까요? 책상 서랍을 열어 할아버지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가죽 커버에서는 오래된 시간의 향기가 났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내가 지키는 것은 선과 자유다. 이것만은 잊지 말자. 교육청 원고를 다시 살폈어요. 그곳엔 실패, 후퇴, 손실이란 단어만 있었죠. 하지만 자유나 희생, 감사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결정했어요. 제 강연, 제 말로 할 것입니다. 세미나 준비에 일주일을 쏟았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기념관 자료, 할아버지의 일기.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밤새 원고를 썼어요. 때론 울면서, 때론 웃으면서요. 남편이 염려했습니다. 이거 문제 생기지 않을까? 미소 지었어요. 글쎄, 아마도. 하지만 난 진실을 말할 거야. 세미나 당일 컨벤션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수백 명의 교사들, 교육청 관계자들, 심지어 지역 언론까지 모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심호흡을 했어요. 해리슨 선생님, 5분 후입니다. 담당자가 제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최종 원고입니다. 리허설 때처럼 진행해 주세요. 봉투를 열었어요. 제가 쓴 원고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청이 제공한 수정본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빨간 줄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 내용에 충실히 따라주십시오.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이건 할아버지와 수많은 참전 용사들에 대한 모욕이었죠. 해리슨 선생님,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셨어요. 관객들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죠. 손에는 2개의 원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승인된 원고와 제 진심이 담긴 원고요. 심장이 격하게 뛰었어요. 커리어를 걸고 결정해야 했죠. 안전한 길 아니면 진실의 길.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교육청 원고를 들어올렸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어요.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객석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교육청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진짜 원고를 펼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일기를 꺼냈죠. 오늘 저는 실패한 전쟁 이야기가 아닌 한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제 진짜 연설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고를 찢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의 눈동자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첫 줄 교육청 관계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뒷줄의 몇몇 교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린다 해리슨입니다. 저는 역사교사이자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손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3달 전 저는 교과서에서 한 문장을 봤습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냉전 개입 실패 사례 중 하나다. 그 순간부터 제 여정이 시작됐어요. 스크린에 할아버지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해병대 제복을 입은 젊은 얼굴이었죠. 이분은 제 할아버지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1952년 강원도에서 전사하셨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호기심 그리고 공감이 느껴졌죠. 할아버지의 일기를 펼쳤습니다. 1952년 1월 10일. 오늘 한 아이를 안고 강을 건넜다. 이 아이를 살리는 게 내 임무다.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이 전쟁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사명이었죠. 서울 전쟁기념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폐허에서 일어선 도시, 번영하는 경제, 활기찬 민주주의의 모습들이었죠. 저는 지난달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본 건 실패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희생이 만든 기적이었죠. 교육청 관계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진 않았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역사는 승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용기, 희생, 그리고 사랑의 기록이죠. 떨리는 손으로 한국에서 받은 메달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전쟁기념관에서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죠. 7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첫 번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명, 2명. 점점 더 많은 교사들이 일어나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줄의 교육청 인사들은 굳은 표정이었어요. 한 분이 메모를 하고 있었죠. 아마도 해리슨의 반항을 기록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저는 교사로서 묻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단순히 승패를 가르칠 것인가요? 아니면 용기와 희생,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 학생들이 그린 한국전쟁 포스터였어요. 잊혀진 영웅들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키는 것은 선과 자유다. 저는 이 말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교과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진실의 수호자입니다. 연설이 끝났어요. 객석은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앞줄은 얼어붙은 침묵, 뒷줄은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였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문자였습니다. 린다, 내일 아침 8시 내 사무실로 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것이 제 교사 생활의 끝일까요? 불안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무대 뒤로 걸어가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슴엔 참전용사 배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노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말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교장실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교육청 관계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교장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해리슨 선생님. 테이블 위에는 제 세미나 동영상이 재생된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교육청 관계자가 목을 가다듬었죠. 해리슨 선생님, 어제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인된 원고를 무시하고 자신감 있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교사입니다. 제가 가르칠 것은 진실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꺼냈어요. 해리슨 선생님, 이건 교육 지침 위반입니다. 말을 자르고 할아버지의 일기를 내밀었죠. 이게 정치적인가요? 자유를 위해 싸운 한 청년의 이야기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전사하셨어요. 그 아이가, 그 나라가 살아남길 바라며 싸우셨죠. 이 전쟁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피로 쓰인 역사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분도 베트남 참전 용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겁니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게 아닙니다. 희생한 이들, 용기를 보인 이들의 이야기예요. 아이들은 이런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해리슨 선생님, 귀하는 2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제 반 아이들이었죠.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리슨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진실을 가르치세요. 제시카가 앞으로 나섰어요. 교장 선생님, 저희는 해리슨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역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브래드도 한 발 나섰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영웅이란 걸 알게 됐어요. 복도에서 더 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학부모들과 재향군인의 회원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교육청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자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해리슨 선생님, 25년간 이런 열정적인 교사는 처음 봅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참된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오늘은 역사가 단순한 연도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날 저는 진정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세미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하룻밤 사이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전쟁의 진실을 말한 교사라는 제목으로요.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보니 수백 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은 응원이었죠. 특히 참전용사 가족들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전쟁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전화가 울렸어요. 지역방송국, 신문사, 심지어 전국 네트워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이 모든 관심이. 미소로 답했죠.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할아버지와 모든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야. 가장 놀라운 연락은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왔어요. 전화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슨 선생님, 저희 한국 정부는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교육부 장관의 공식 감사 서한과 함께 메달이 도착했어요. 서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 전한 진실은 우리 두 나라의 우정과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달을 받고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교육청의 징계는 결국 취소됐어요. 대신 저는 참전용사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맡게 됐죠. 전국의 학교에서 사용할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학기 마지막 날 교실은 특별한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제작한 한국전쟁 전시회가 열렸죠. 학부모들과 지역 참전용사들도 초대했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진짜 역사란 뭔가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진짜 역사는 그걸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 거란다. 아이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그 순간 창가에 할아버지의 사진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쓴 한국전쟁 교재가 여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실패한 전쟁이 아닌 자유를 지킨 희생으로 기록된 역사죠. 그리고 매년 6월 25일 저는 학생들과 함께 작은 추모식을 엽니다. 할아버지와 모든 참전 용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제 저는 단순한 역사교사가 아닙니다. 진실의 전달자, 기억의 수호자가 되었어요. 그날 교육청 원고를 찢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선택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잊혀진 전쟁과 이름도 남기지 못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이겼는지가 아니라 누가 지켜냈는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진심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한국을 위해 싸운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